저희 어제 과제 드렸던 거 파일 이름이 저희 파이썬 8번이라고 하는 파일 여기서부터 할게요. 아침에 제가 파일을 열긴 했는데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연결부터 먼저 할게요. 연결하고 1번부터 약간 리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그 이 환경은 콜앱 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고요. 여기는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셀, 그리고 여기는 문서를 작성하는 텍스트 셀이죠. 코드 셀은 이렇게 시작하는, 실행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작성했었던 파일을 열고, 연결을 하면, 아직 얘는 실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셀을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돼요. 임포트 문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모듈을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난수와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랜덤 모듈,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뤄보진 않았지만 파이썬에서 수학 관련 함수들을 제공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매스라고 하는 모듈인데 매스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두 개의 인풋문을 코드셀에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제 그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잠깐 리뷰 좀 할게요. 문제가 요거였었죠.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각각의 리스트에는 문자열들이 저장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문자열들이 몇 글자인지를 저장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출력하자가 문제였었고요. 문제에서는 요거 한 줄만 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수업 시간에 요만큼을 작성을 했었죠. 리스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숫자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단어들, 즉 문자열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숫자와 문자열들을 여러 개를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리스트는 표현할 때,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괄호 안에 아이템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템이 몇 개냐면 5개의 아이템, 5개의 문자를 담는 그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 이름은 프루츠라고, 과일들이라고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문자열들 보시면 전부 다 과일 이름들로 만들었을 거예요. 파이썬에서 샵으로 시작하면 얘는 주석이라고 해서 실행이 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코드셀을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이 되지 않는 코드고요. 보통은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을 주석으로 하죠. 이 주석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 샵을 지워버리면 주석이 아닌 실행되는 코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도 실행되는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코드의 내용을 보면 lengths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변수에는 아직 아이템들을 하나도 갖지 않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복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변수 x들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반복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랭스즈라고 하는 리스트에, 여기 있죠? 랭스즈라고 하는 리스트에 append, 원소들을 뒤쪽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소를 어떻게 추가하고 있냐면, x의 길이를 추가를 하고 있죠. x의 길이를 추가를 하고 있고, 동작하는 원리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프루츠는 얘예요. 그럼 여기서 원소를 꺼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소들을 꺼낸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꺼내서 x에다가 저장하면 x는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랭 x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애플은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섯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다섯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리스트에 5라고 하는 숫자가 추가가 됩니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프루츠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꺼낼 거예요. 두 번째 아이템이 X에 들어가겠죠. 그럼 랭스 X는 이번에는 바나나라고 하는 글자의 길이가 돼요. 6이겠죠. 6을 append.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럼 다시 반복해야 되겠죠. 그 다음 원소는 체리라고 하는 단어고요. 체리라고 하는 단어가 변수 X에 들어가죠. 그리고 역시 길이는 6이고요. 그 다음 원소가 X로 가고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이름이네요. 이것도 여섯 글자. 그래서 랭스는 6을 append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워터멜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X로 가겠죠. 마찬가지 랭스 계산해 보면 11글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문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문법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를 한 줄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코드가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랭스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는 리스트인데 리스트에는 x라고 하는 변수의 길이를 저장한다. 근데 x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프루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애플에 랭스를 추가하고 바나나에 랭스를 추가하고 체리에 랭스를 추가하고 두리안에 랭스를 추가하고 워터멜론에 랭스를 추가하겠죠.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어제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두 번째 문제는 1 이상 4 이하 범위의 정수 난수 10개를 저장하는 리스트 이름은 젠더 코드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젠더 코드에 들어가 있는 값이 1이나 3이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고 2나 4이면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젠더스라고 하자.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고 출력하자가 문제였었습니다. 여기가 어, 코드죠. 자,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 출력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숫자 10개, 1, 2, 3, 4, 4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숫자들에 따라서 female 또는 male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그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과만 우선 먼저 보시면은요. 어, 2나 4면 female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4, female이죠. 그 다음에 1, 3, 3. 1이나 3이면 메일이라 그랬죠. 네, 메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 여기 female. 그죠? 그 다음에 1, 3, 여기는 male. 그 다음에 2, 여기는 female. 그 다음에 3, 1, male. 그렇죠. 순서가 맞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첫 번째 젠더 코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 문법은 1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고 레인지에서 꺼내는 값을 변수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언더스코어만 사용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뒤쪽은 그냥 10번 반복하겠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번을 반복하는데 10번 반복할 때마다 무엇을 할 거냐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범위의 어떤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이하의 숫자가 되겠죠. 랜덤하게 만들어내주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행할 때마다 여기 숫자가 바뀌죠. 두 번째 라인은
두 번째 라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젠더 코드라고 하는 리스트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라인. 그래서 이 두 번째 라인에서 결과가 여기 콘솔 창에 나오는 거죠. 실행할 때마다 숫자들이 바뀌죠. 네 번째 라인은요? 세 번째 라인은 비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라인은 자 여기서는 젠더스라고 하는 거는요. 대괄호니까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여기에는 무슨 값을 얘는 무슨 값을 저장하는 리스트냐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거나 또는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x가 1이거나 또는 x가 3이면 그때는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에 따라서 1번 앞에 있는 값이 저장이 될 수 있고 2번 뒤쪽에 있는 값이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x라고 하는 변수가 뭐냐? x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젠더 코드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x들이에요. 젠더 코드 안에 있는 그 x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진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 숫자들에 대해서 이 숫자들에 대해서 이 10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검사해보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리스트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3번을 조금 어려워 하셨었죠. 3번을 조금 어려워하셨었는데 집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배열에서 for in 구문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같이 물어보는 그런 거였었고요. 문제의 내용은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해서 덧셈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자예요. 2 더하기 2를 계산해서 그 위치에 결과를 써주고 3 더하기 2를 계산해서 그 위치에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2를 계산해서 6, 그 다음에 5 더하기 2, 7이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2 하면은 8 이렇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을 한 결과를 2차원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하자가 문제였었던 거고요. 코드 다시 한번 좀 일단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 나오겠죠. 똑같은 결과 나올 거고. 자, 코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리스트 두 개를 아규먼트로 갖습니다. 리스트 두 개를 아규먼트로 가져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여기 있는 변수에 각각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만약에 얘가 M1이고 얘가 M2다라고 하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이 있겠죠. 얘랑 얘를 첫 번째 변수에, 얘는 두 번째 변수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그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쭉 실행하고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끝나서 그 다음 반복을 할 때에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원소를 첫 번째 변수에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있는 변수를 두 번째 변수에 넣어서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M1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M2는 여기 있어요. M1 여기 M2에서 첫 번째 원소는 이거죠.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로우 2로 들어가요. 그래서 로우 1이라고 하는 변수는 1, 2, 3. 그 다음에 로우 2라고 하는 변수는 1, 1, 1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얘 1차원 리스트죠. 얘 1차원 리스트죠. 그죠? 요 1차원 리스트에서 하나 더하는 거는 우리 했었었어요. 그쵸? 수업 시간에 했었었죠. 네. 그 코드가, 그 코드가 뭐였었냐면, 요 부분이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첫 번째 리스트의 원소와, 첫 번째 리스트와 두 번째 리스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각각 X, Y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이거잖아요. 자, 요 안쪽만 볼게요. 요 안쪽만 보면, 자, 여기에서 로우 1은 얘가 로우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로우 1. 로우 2는 뭐가 돼요? M2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되죠. 얘가 로우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로우 1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뽑아야죠.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은 얘하고 얘잖아요. 얘가 어디로 가요? 변수 X로 가요. 얘는 변수 Y로 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X 더하기 Y를 하죠. X 더하기 Y를 여기 비어있는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죠.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원소로 가죠. 그 다음 원소로 가죠. 2라고 하는 변수가 x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y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로우 플러스라고 하는 요 리스트가 이렇게 세 개의 숫자들을 갖는 리스트가 돼요. 그 리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얘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리절트잖아요. 그 리절트에다가 어펜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리스트에 대한 게 끝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리스트들을 꺼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 올라가면 M1과 M2에서 두 번째 리스트를 꺼내고 두 번째 리스트를 꺼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로우 플러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펜드 했어요. 어디에다가? 여기 리절트에다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만든 거였었고요. 이 부분을요, 제가 요 코드 대신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한번 써볼게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중간에 코드셀 하나 추가할까요? 자, 여기까지는 만들어줬고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여기 코드 이렇게 있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코드셀을 만들 수가 있고요. M1이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선언할 필요는 없어요. 이 코드셀 실행하면서 M1이라고 하는 리스트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M2라고 하는 변수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 한꺼번에 한 줄로 정말 딱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조금 나눠서 생각할게요. 요만큼만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바꿔볼까요? 요만큼만. 자, 우리가 만들 거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2차원 리스트를 만들 건데 그 2차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1차원 리스트와 두 번째 1차원 리스트가 필요해요. 각각의 1차원 리스트들은 어디에서 꺼낼 거냐면 집으로 묶여진 리스트들에서 꺼내시면 되는데 M1과 M2에서 꺼내시면 돼요. 콜론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만들 거는 이 로우 1과 로우 2를 플러스한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쵸? 로우 1에 있는 첫 번째 원소, 로우 2에 있는 첫 번째 원소.
를 더한 결과. 그 다음에 로우 1에 있는 두 번째 원소, 로우 2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더한 결과. 걔네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네? 자, 이 리스트에는 x 더하기 y를 저장하면 돼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for x와 y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집 어디? 로우 1, 로우 2 이렇게 가지고 있죠. 비교해 볼까요? 자, 요만큼의 코드와 요만큼의 코드는 같은 코드 아닌가요? 같은 코드죠. 그죠? 우리가 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그다음 두 번째, 반복하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x 더하기 y를 저장한다. 이거잖아요. 로우 플러스는 리스트다. 리스트에는 x 플러스 y를 저장한다. 반복하면서. 그렇죠? 요 세 줄을 이렇게 한 줄로 바꿨어요.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만들어졌으면 이 결과는 어떻게 하면 돼요? 리절트에다가 어펜드 하면 되죠. 무엇을? 로 플러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프린트 리절트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여기 있는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코드 셋이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결과랑 다르면 안 되겠죠. 다르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되죠. 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요만큼만 리스트 컴프레션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 있는 세 개의 라인만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리절트에다가 리절트는 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죠? 리절트는 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자, 아직 어떻게 넣어야 될지는 잘 감이 좀 안 와요. 자, 일단은 저는 여기를 이렇게 좀 엔터를 좀 할 거예요. 엔터를 좀 하고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일단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넣어야 될 거는 어떤 리스트를 넣어야 돼요. 맞아요? 위쪽의 결과를 약간 힌트로 보면서 할까요? 리절트라고 하는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와 1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여야 돼요. 맞아요? 그쵸? 리스트인데 첫 번째 원소가 각각 더하기 한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도 각각 더하기를 한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여야 돼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절트에 어펜드를 해야 되는 값은 리스트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쓴 거예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안쪽 리스트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안쪽 리스트 하나는 숫자 더하기 숫자를 저장하는 거죠. 맞아요? 숫자 더하기 숫자를 하는 거죠. 요거를 먼저 좀 그려놓고 할까요? M1하고 M2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요거를 먼저 그려놓고 할게요. M1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M1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행이 두 개가 있고 컬럼이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M2도 행이 두 개가 있고, 컬럼은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얘가 M1입니다. 얘가 M2죠. M1은 1, 2, 3, 4, 5, 6이고요. M2는 1, 1, 1, 2, 2, 2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랑 얘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맞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우리가 여기만 먼저 보면, 이렇게 할까요? 일단 요 1차원 리스트가 있다고 치고 요 1차원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얘랑 얘를 더하기를 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장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거 힌트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꼭 X와 Y는 안에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리스트를 집으로 묶은 거 안에 있어야 되죠. 두 개의 리스트를 집으로 묶은 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리스트가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에 그쵸? 요거잖아요. 얘를 어펜드 하겠다. 이 결과를 어펜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음. 자,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를 어펜드를 할 건데, x 더하기 y를 어펜드를 할 건데, x, y는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알려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우 1과 로우 2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엔터 할게요. 엔터. 4. 그러면 로우 1과 로우 2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이건 어디 있어요? 초록색, 여기 초록색 M1과 M2에 있는 거잖아요. 로우 1은 M1. 얘가 이 초록색 요만큼, 요 초록색 요만큼이 이게 얘가 뭐냐면 로우 1이란 말이에요. 이 초록색 요만큼이 얘가 뭐예요? 얘가 로우 2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서 꺼내야 돼요? 집으로 묶고 M1이라고 하는 리스트와 M2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내시면 돼요. 요거 한 줄로 씁니다. 뒷라쓰기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리절트 출력해 보세요. 똑같.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했네. X, Y, 로우 1, 로우 2. 여기 죄송해요. 여기 로우 2인데. 로우 2인데. 어때요? 결과 똑같아야 돼요. 요렇게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어, 1차원 리스트에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는 것까지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2차원 리스트나 그 이상의 다차원 리스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코드가 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그냥 일반적인 폼은 사용하시는 방법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폼 반복문을 쓰시는 건 꼭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1차원 리스트 정도는 연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반복한다, 어떤 값을 어펜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면 1차원 리스트는 그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2차원 리스트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들여쓰기를 하긴 했지만은요, 이렇게 한 줄로 쓰셔도 되는 코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를 어펜드 하는 거구나. 어펜드 하기 위해서 로우 1과 로우 2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한데 로우 1과 로우 2는 여기서 찾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그 좀 보기 좋으라고 줄을 바꾼 것뿐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까지도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드렸던 과제로 가겠습니다. 자, 1 이상 10 이하의 정수 5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이름은 스코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변수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실행해야 이런 이름의 그 변수가 생기겠죠. 변수가 생기겠죠. 변수 이름 만드실 때 많은 파이썬 개발자들이 변수 이름 어떻게 만드냐면 단어와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연결해서 변수 이름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파이썬 개발자들은. 그래서 변수 이름 보면 아이템들의 num, num이니까 뭐 넘버 이런 정도의 줄임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템의 개수라고 하는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딱 보면 얘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 변수 이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보통 알파벳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밑줄 사용할 수 있고 숫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수 이름들은 소문자로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대문자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변수 이름에 대문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틀리는 건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지는 않지만 파이썬에서 그 파이썬에서 관습이라고 할까요? 관습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어, 많은 파이썬 개발자들은 관습적으로 소문자만 이용해서 그 변수 이름들을 만듭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요. 난수를 저장하는 리스트, 스코어 얘는 그냥 바로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바로 만들게요. 얘는 리스트가 돼야 되죠. 여기에는 난수를 만들어야 되죠. 난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그 모듈 닷 정수를 만드실 때는 rand range를 사용하시면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은 11보다 작으니까 10 이하겠죠. 이런 정수들을 append 하시면 돼요. 몇 번, 그러니까 for, range를 쓰시면 되죠. 여기서는 변수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in range 여기다 숫자 5를 쓰시면 되는데 숫자 5 쓰는 거 대신에 여기를 뭘로 하자? num of items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제 리스트를 10개짜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바꾸면 돼요? 여기를 10개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 코드는 안 바꿔도 되죠. 실행만 다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5개로 만든 이유는 덧셈이나 나눗셈이나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숫자가 너무 많으면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적은 개수의 숫자로 합계, 평균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우리가 만든 로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 그럼 확인이 끝나고 나면 여기 개수를 10개, 100개 이렇게 늘려버리면 나머지 코드들은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걸 썼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까지 해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scores를 출력하시면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숫자들은 난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이 숫자들은 달라지겠죠. 이렇게.
네,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네, 문제만 있고 코드셀이 없죠. 밑에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코드셀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만드실 수 있으시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를 계산하세요예요. 요 정도면 안 산도 되겠네요. 이 세 개니까 6, 그죠? 7 더하기 8이니까 15. 15가 나오면 되겠죠. 네. 어, 보니까, 자, 여러분들 과제 주신 거를 봤고요. 함수를 잘 찾아서 쓰신 분들도 계셨고, 직접 그 원소들을 다 더해서 값을 만드신 분도 계셨던 걸로, 계셨었어요. 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요, 파이썬에서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서 결과를 주는 함수가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가 있냐면, sum. 네, 썸이 합계란 뜻이잖아요. 합계. 자, 문서를 좀 볼까요? 문서를 좀 보면, 아규먼트를 넘겨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아규먼트에 뭐라고 설명이 있어요? 이터러블이라고 돼 있죠. 이터러블은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란 뜻이야. 반복 가능한 타입이란 얘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순서대로 첫 번째 원소 꺼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소 꺼내고, 그 다음 세 번째 원소를 꺼내고, 이렇게 순서대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을 이터러블이라고 불러요. 파이썬에서 이터러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인덱스 0번, 첫 번째에 있는 값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도 있었고, 또 우리 공부한 타입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타입들 중에서 이터러블 타입 뭐가 있었어요? 스트링, 맞아요. 문자열. 문자열도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튜플, 튜플. 튜플은 소괄호로 이렇게 묶인 거라 그랬죠. 리스트하고 비슷하게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 없는, 값들을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 네.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터러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코어가 이터러블 타입의 객체죠. 그래서 스코어스 이렇게 하시면 얘가 합계예요. 근데 합계는 뭐 할 때 사용이 될까요? 평균 계산할 때 사용이 되겠죠. 전체 원소의 개수, 전체 아이템의 개수로 합계를 나눠주는 그게 평균이니까 이 값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토탈을 출력을 할 겁니다. 네, 15. 요 숫자들을 다 더하면 15. 맞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있으세요? 아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셨죠, 어제. 네, 여기 이렇게 하신 거.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코드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코드인데, 여기 함수 있죠? 그렇죠? 그 결과를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음. 자, 요거 실행하지 마세요. 이거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실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문제 없죠. 이 코드가. 왜 그러냐면, 등호, 할당 연산자는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계산이 다 끝난 값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등호는. 그쵸?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계산할 때까지는 여기를 계산할 때까지는 sum이라고 하는 이름은 sum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함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면
리스트의 원소들을 더해서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의 이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얘가 계산하면 15예요 하고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를 저장을 했는데 그 메모리가 생겼죠. 15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생겼죠. 그 메모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 메모리의 이름이 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셋이 실행된 다음부터 이 아래쪽에서는 썸이라고 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함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수를 찾아갈까요? 변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얘를 못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 파이썬 노트북에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나중에 또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용 못 해요. 함수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같은 이름의 변수 이름으로 덮어 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함수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 이름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이름의 함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썸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또 이용할 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 저한테 질문 주셨죠. 예, 제가 한 두세 분이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같은 실수를 하신 분들. 네, 이렇게 하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라고 하는 걸 했고요. 자, 요 코드 제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방법. 무식하게 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0이라고 시작할게요. 자, 어떤 값들을 더해 나갈 거니까 어, 0부터 시작하면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숫자에든 0을 더하면 그 숫자 그대로 나오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0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요. 반복문을 만드실 거예요. 변수 x를 꺼내요. 변수 x를 어디서 꺼낼 거냐면 아까 숫자들을 저장한 리스트의 이름이 스코얼스잖아요. 스코얼스라고 하는 변수에서 리스트에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꺼내요. 자, 꺼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탈에다가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프린트 토탈. 결과값이 여기 있는 결과값하고 여기 있는 결과값하고 같죠. 자, 요 코드 설명드릴까요? 자, 코드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에 토탈 얼마였어요? 토탈은 0부터 시작을 했죠. 제일 처음에 0이었어요. 자, 스코어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서 x에다 주겠죠. 첫 번째 값을 여기 x에다 주겠죠. 맞아요? 첫 번째 값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0 더하기 2를 다시 어디에다가 토탈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럼 토탈이 얼마가 됐어요? 1이 됐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야죠. 반복하러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두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를 누구한테 줘요? x한테 주죠.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2죠. 2를 어떻게 하래요? 기존에 있는 토탈 값. 여기까지가 토탈 값이죠. 거기다 더하기 2를 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리스트에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x에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래요? 다시 토탈에다가 더하기를 하래요. 여기까지가 토탈이죠. 더하기 또 2를 하래요. 그 결과를 토탈에다 또 넣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원소도 더하기 2, 다섯 번째 원소도 더하기 8. 이게 뭐예요? 이게 썸 아닐까요? 그쵸? 스코어에 있는 x를 토탈에다 더하고, 두 번째 원소도 또 토탈에다 더하고, 세 번째 원소도 또 토탈에다 더하고, 네 번째 원소도 또 토탈에다 더하고, 다섯 번째 원소도 그때까지 토탈에다 더하고. 그러면 합계가 계산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요렇게도 계산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반복문 이해되세요? 반복문?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쉬는 시간이 돼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